(1987년 7월 9일) 민주주의를 외치다 숨진 한 청년을 애도하기 위해 100만의 인파가 모였다. (87년은)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사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게 된 혁명의 해였다.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어준 21살 청년. 그의 장래 행렬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 민주주의의 시작을 여는 일대 의식이었다. That I think was the turning point in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Korea. 우리 다 같이 애국가를 없애합시다! 서울 거리에 일제히 울리던 경적소리와 한 목소리로 불렀던 애국가는 30년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일반 시민들의 한거였다.それだけ民主主義のために粘り強く闘争している国民は、もちろんアジアには他にはないと。 It was not just something given to you, but something the Koreans fought for, very many Koreans, and there were many victims because of it.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끊임없는 희생과 투쟁의 과정, 결국 얻어낸 승리의 역사.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역사다. (2차) 세계대전 종식으로 한국은 35년의 일제강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한국은 남과 북 두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 동족 간의 전쟁은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다. 전쟁 후 이어진 남북의 대치 상황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으로 기록되는 2차 세계대전. 1945년 6년여에 걸친 세계전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군국주의 독일과 일본이 패전에 무릎을 꿇을 때 한국인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거리로 뛰쳐나왔다. 자유와 평등, 해방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지만 모든 것이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인이 스스로 새로운 민족 국가를 세우는 문제였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은 좌우익이 함께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 건국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군의 좌익 배제와 좌우익 내부의 대립 격화로 자주적인 건국은 좌절된다.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무장해제란 명목 아래 남과 북에 진주한다. 양국 간의 의견 차이로 하나의 정부 수립은 실패한다. 이에 한국은 해방과 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꿈이 좌절된 채 1948년 5월 10일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졌다. 이어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들어서고 북한 또한 독자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해방 직후 한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남북에서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한다. 결국 이러한 한반도의 격화된 냉전 체제는 커다란 비극을 불러온다. 전쟁은 미처 아물지 못한 분단의 상처에 더해진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내전인 동시에 미소 냉전 이데올로기 충돌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3년여에 걸친 전쟁은 남과 북 전체 인구의 25%, 약 450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다. 또한 인구 절반에 가까운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고 정전에 들어갔다. 전쟁은 남과 북을 극단적인 정치체제로 굳히는 계기가 됐고 마지막까지 남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결과를 낳았다. 폐허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 정권은 이를 외면했다. 무력을 동원한 개헌 강행과 온갖 부정한 선거 방법을 동원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 이러한 정권을 끌어내린 첫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다. 4.19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그 첫 승리였다.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 중에 몰래 부산으로 피신한다. 이에 국회에서 재선이 어려워지자 무력을 동원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승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 연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개헌을 또 한 번 강행한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부정한 방법은 극에 달한다. 공무원과 경찰 동원, 그리고 3인조, 5인조 투표, 유권자보다 득표수가 많아 투표함을 불태우는 등 상상을 초월한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국인들은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기록을 만든다.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 무효와 이승만 퇴진을 요구했다. 집권당은 정치 깡패를 동원 시위대를 폭행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초등학생까지 참가한 시위대는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80여 명이 사망한다. 한 달여에 걸친 시위로 12년 독재 정권은 무릎을 꿇었다. 새로운 민주시대를 염원하는 환호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첫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당시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나도 참여를 했고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바로 다른 사람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나의 것이다 하는 자각을 4.19 항쟁을 통해서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4.19 혁명은 준비된 혁명이 아니었다. 순수한 학생운동으로 시작되어 시민혁명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4.19 혁명을 통해 한국인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의 실체와 그 진로를 발견했다.
이 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학생들의 순수함과 자기 희생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한다. 첫 민주혁명의 기쁨도 잠시, 사회 혼란을 빌미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총과 탱크를 앞세우고 나라를 점령한다. 이후 한국 사회는 18년 동안 근대화와 반공으로 무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철권 정치 아래 놓이고 길고 추운 겨울 공화국의 시대로 들어간다. 4.19 혁명의 성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4.19 혁명의 요구인 발포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강력한 힘을 지닌 군부는 정치를 위협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총과 탱크를 앞세운 3,500여 명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서울을 점령한다.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쿠데타 세력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갖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한다. 그 중심에 육군소장 박정희가 있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미국의 원조 물자에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해방 후 전쟁기를 거쳐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국민들은 경제 자립, 경제 발전을 강력히 갈망했다. 이런 시기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 한국 근대화와 경제성장 제1주의를 표방했다. 당시 농촌의 문맹 퇴치 노력은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인들에게 강한 자극제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서둘러 감행한다. 협상의 내용은 한반도 강점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무상공여와 차관으로 대신하는 굴욕적인 것이었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군사정권 타도를 위한 시위를 벌인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이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협정 체결을 감행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 협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의욕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국민들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란 구호를 외치며 산업 현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은 지역과 산업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농민을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화 도시화의 고도성장이란 기적을 만든다. (1960년대) 어린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었던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당시 22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한 청년이 있었다. 당시 서울의 평화시장은 봉제 공장에 몰려 있었다. 12살에서 17살의 어린 소녀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을 받았다. 전태일은 인간 이하의 가혹한 노동 조건에 절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전개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저임금 노동과 노동 탄압을 통해 성장한 재벌 중심 경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내가 하나 죽으면은 요 바늘구역 막끔 캄캄한 데서 바늘구역 막끔 햇빛이 비치면은 그걸 보고 노동자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죽기 싸우고 잡혀가고 하면은 그 구멍이 조금씩 넓어진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시킨 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구멍을 보면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 비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전태일. 그의 분신은 한국의 노동운동에 커다란 빛을 뚫었고 노동 문제를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사회적으로는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규탄하는 시위로 전국이 들끓었다. 대통령을 3번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박정희가 변칙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삼선 개헌과 부정부패에 반발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은 박정희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씨는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박정희는 마지막이라는 그의 호소와 부정선거를 통해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민주화의 요구들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71년 7월엔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사법부 파동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도전을 받아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권 존립의 위험을 느낀 박정희는 무장 군인을 대학교에 배치시키고 반정부 세력인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 등 더욱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결국 박정희는 자신의 영부 집권 보장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은 삼권 분립, 경쟁적 선거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법률이었다.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법률의 논의를 금지시킨 가운데 유신헌법을 확정한다. 박정희 씨는 그때 당시 유정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술 방망이를 통해 갖고 언제든지 헌법을 고칠 수도 있고 무슨 법이든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고 국회를 갖다가 사실상 말하자면은 박정희 씨 개인의 권력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1972년 12월 23일 단독 출마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조직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정해진 임기는 있지만 연임 제한이 없는 유일무이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철저히 무시됐고 저항의 근거를 말살하기 위한 통제와 탄압이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강력한 국가주의로 독재 체제를 합리화했다. 유신 반대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 내에 무장군인을 투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퇴폐 향락 행위 금지란 명목하에 장발과 통기타로 상징되던 저항의 청년 문화를 금지시킨다.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제한하고 문제의식을 담은 노래를 금지하는 등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억압하고 통제했다. 사회를 통제하다 보면 정치적인 반대파들만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층부 사람까지를 다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 생활 습관, 의식까지도 통제를 해야 완전 무결한 1인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저항도 거세져 갔다. 전 국민이 결집해 대대적인 유신 반대 운동을 이끌어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발표한 것이 바로 긴급 조치였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말 한마디, 글 한 줄로도 구속될 수 있는 시대였다.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었던 긴급 조치로 처벌됐다.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9번의 긴급 조치로 인해 2,200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구속됐다. 또한 유신 정권은 반유신 세력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언론 또한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자 박정희 정권은 광고주들을 압박, 사상 초유의 광고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광고가 끊긴 빈 지면은 전국에서 밀려든 독자들의 격려로 채워졌다. 결국 130여 명의 기자가 강제 해고된다. 박정희 정권의 이러한 폭압적 행태는 양심수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숨조차 편히 쉬기 힘든 유신체제 아래서 학생과 지식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도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독교 등 종교계의 참여는 이 시대 운동의 특징이었다. 국가 전복 기도로 조작된 이른바 인혁당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이었다. 사형이 확정된 지 하루도 안 돼 인혁당 관계자 8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32년이 흐른 2007년이 되어서야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졌다. 1979년 8월 11일 제1야당 당사에서는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YH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야당 당사에 진입해 이들을 무력으로 강제 연행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총재인 김영삼과 의원들이 폭행을 당한다. 박정희는 사건 직후 강도 높게 정권을 비판하던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킨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붕괴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다. 1979년 10월 16일 한강의 11번째 다리가 개통되던 날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박정희 독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다. 이튿날 시위는 부산 시민들의 대규모 합세로 시민 항쟁의 양상을 띄어간다. 박정희가 유신을 기념하던 시간에도 시위는 더욱 거세져 이튿날 부산 전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투쟁이었다. 항쟁은 마산으로 번져갔고 이들의 투쟁은 계속돼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부마 민주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의 내부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10월 26일 오전 박정희는 여느 때와 같이 산업시체를 나왔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그날 저녁 박정희는 시위 강경 진압에 반대하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다. 집권 18년, 유신 7년 만의 일이었다. 철옹성 같던 절대 권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라진 뒤 열렸던 민주주의의 희망도 잠시, 또다시 군인들이 한국 사회를 점령한다.
그들은 민주화의 열기를 꺾고 군사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다. 군사 정권의 포갑 속에 5.18 민중항쟁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은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은 계속됐다. 18년 군사 정권이 사라진 후 학교 내 경찰들이 철수하고 민주인사들이 석방되는 등 시민들은 드디어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넘쳤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다시 군인들로 점령당한다. 이들은 불법적인 군대 내 정치 조직이었던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었다. 지휘관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의 봄식에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이제 그걸 기대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이제 박정의 독재 체제 속에서 수혜를 받은 기득권 계층, 그다음에 박정의 어떤 세력의 이제 후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거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민주인사들을 연행한다. 비상계엄 하에도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걸기하고 있었다. 권력 장악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신군부는 민주화 열기를 꺾기 위해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항쟁 3일째.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무력 진압하자 200여 대의 차량 시위가 더해져 시내 곳곳에는 자발적인 시위대가 형성된다. 광주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일제히 사격을 가한다. 죽어간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집을 나서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시위는 민중봉기 차원으로 발전했다. 마침내 시민군은 광주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업에 여념이 없던 시민들이 자기 나라 군대에 맞서 총을 든 것이다. 공수부대의 집단 사격에도 광주 시내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수백 명 사상자들을 낸 4일간의 처절한 공방전 끝에 마침내 계엄군은 시내에서 철수한다. 광주에는 모처럼 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I was impressed with the people there and the spirit that there was in the city when it was surrounded by the military and cut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e people were very hospitable. They were very disciplined. There was no unnecessary violence or anything. They went about their daily lives as best they could, and they seemed determined to further their cause.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하고 광주는 해방된 도시가 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깨어있는 민중의 힘, 진정한 시민 자치의 힘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시민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했다. 생필품 사재기나 약탈도 없었다. 식량도 함께 나눠 먹었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 해방 광주의 모습이었다. 5월 27일 새벽, 다시 투입된 계엄군의 도청 장악을 끝으로 10일간의 항쟁은 끝나게 된다. (5.18) 민중항쟁 과정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3,500여 명이 부상 및 피해를 입었다. 민주화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또한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발포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당시 군사 정권의 사건 은폐로 인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광주 시민들의 뜨거웠던 항쟁은 80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출발점이었다. 이들의 의로운 항거는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으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다. (5.18) 민중항쟁을 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은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소위 사회정화 작업을 시작한다. 인간 개조라는 명목으로 범법자 및 반정부 세력 4만여 명을 강제로 끌고 가 군사훈련 및 가혹행위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한다. 강도 높은 탄압으로 사회를 제압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취임한다. 새로운 군사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 일은 언론 탄압이었다. 건전 언론 풍토 조성의 명목으로 언론 통폐합을 단행, 전국 44개의 신문, 방송사를 통폐합했다. 국민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신군부는 37년 동안 시행했던 통행금지를 해제시켰다. 또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스포츠를 도입했다. 국민의 관심은 잠시 정치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은 광주학살을 방조한 미국과 전두환 정권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구속과 고문으로 강경 대응한다. 1986년 들어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가 집중됐다. 학생과 야당은 반독재 투쟁과 더불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천만 개헌 서명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87년 1월) 한 대학생이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시민들은 고문 정권을 규탄하고 개헌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현행 헌법을 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호원철폐 시위 도중에 또 한 명의 대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다. 두 대학생의 죽음은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전국이 들끓었다. 1987년 6월 10일 정오, 6월 민주항쟁의 구심이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을 40년 독재정치 청산의 날로 선언한다. 같은 시각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고 있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대통령 후보는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노태우. 여당의 전당대회는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두 주역의 권력 승계식이었다. 오후 6시 국민운동본부 지침에 따라 서울 시내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주의의 새날을 열기 위한 출정의 소리였다. 종소리가 울리자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차량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차 안의 승객들은 손수건을 흔들어 민주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시위대는 경찰과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750여 명의 5박 6일간의 고립된 시위는 그렇게 시작됐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죠. 여기서는 뭐 점심때마다 이렇게 막 다 지지를 확인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여기 사수해가지고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게 만들겠다. 이제 이제 학생으로서 그때 생각이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전두환 물러날 거다 어쨌든지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는 차단됐고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사방으로 경찰에 포위되어 있는 농성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성금이 이어졌다. 여기저기서 구호 물품도 들어왔다. 특히 여고생들의 도시락이 많은 힘이 됐다. 처음에는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었는데 우리 이제 농성하던 시민 학생들이 그걸 먹고 깨끗이 씻어서 또 이제 답장을 써서 다시 이 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도시락이 이만큼 왔어요. 학생들이 모두 다 모은 거죠, 같이들. 그 쪽지 하나씩 다 써서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6일간의 명동성당 시위는 이후 보름 이상의 항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됐다. 점심시간, 명동 주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농성당과 마주하며 같이 구호를 외쳤다. 침묵하던 다수가 정치적 입장을 확연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은 다 있었죠. 학생들이 호원철폐 독재 타도하는데 무서워서 그 동참을 못한 거지. 호원철폐 독재 타도 그거는 뭐 다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는데 직접 이제 체류탄을 맞으니까 그 소리가 그냥 누구 입에서 튀어나오면은 다 따라 나오는 입장. 6월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넥타이 부대를 벌리는 이들은 이후 6월 항쟁을 이끄는 중심 세력의 하나로 떠오른다.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에 6만여 명의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국민운동본부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 대행진을 감행한다. 맨 앞에는 학생들이 섰지만 참여자의 대부분은 시민들이었다. 노동자, 농민에서 학생,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시위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온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전국 시위 규모는 이미 60대 회의 3배인 100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All the workers joined together with the students, and we realized at that moment this was no longer student movement, but this was mass citizen democratic struggle. 건설하기 위해서 항쟁 19일째 전두환 정권의 특별 담화가 있었다.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6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의미했다. 6월 민주항쟁은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의 결과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4.19 민주혁명은 아쉽습니다만 미완의 혁명이었죠. 이 미완의 혁명이 27년이 지난 87년에 와서 완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87년은 우리 청년학생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려 27년 동안 노력한 그 결실이라고 우리가 칭송할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대연합을 이룬 시민혁명이었다. (4.19) 혁명에서 (5.18) 민중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던 젊은 죽음들. 뜨겁게 동참했던 민주 시민들. 그들의 순수한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 새날을 열어갈 고귀한 견인차였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완성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군사정권 청산의 기회를 얻었지만 국민의 열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전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었다.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자신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87년) 민주항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은 87년 7월부터 3개월간의 대투쟁을 통해 억압되었던 노동권 회복에 나섰으며 농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87년 겨울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야당 정치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고 결국 군부 독재의 완전한 청산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나아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룬 한국인들의 염원은 바로 통일로 모아졌다. 1989년 3월과 6월에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은 40여 년 동안 갈 수 없었던 나라 북한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남과 북은 남이 아닌 한 민족이요 한 형제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1996년 8월) 한국민주화운동사의 작은 이정표가 찍힌다. 법정에 나란히 들어온 두 전직 대통령. 광주 학살, 살인정권의 두 주역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내란 및 내란 목적 혐의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2000년 6월 드디어 60여 년 만에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났다. 이들의 만남으로 이제 남과 북은 대립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과 북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전환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일궈낸 민주화와 산업화는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국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동아시아 활동가들에게 있어 한국은 그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We have our own democratization struggle. It's ongoing, but keeping it at a high level and sustaining it with the same stamina and vigor as the actual uprisings is one thing, and I want to learn it. I think Korean society has a long-term struggle for democracy. It's not just one day or 1 month, but they have a long time, so many years, because people have a strong spirit to fight. 한국인들이 원한 것은 민주주의였다. 이성과 상식,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회. 그런 작은 소망으로 이루어진 투쟁의 역사가 한국의 근현대사다. 왜곡된 과거 역사의 청산, 걷어내야 할 군사독재의 잔재, 냉전을 넘은 한반도의 평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 됐다. Korea, in my mind, is a very vibrant democracy. This is what democracy is all about, and you should be very proud that you have achieved that. 한반도의 평화, 지구촌 모든 인류의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한국인의 행진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있다.